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조교의 힘 한울입니다. 자, 오늘은 11월 25일 토요경마 선택과 집중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요경마는 붙어볼 만한 레이스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월말 경마예요. 월말 경마다 보니 편성이 좀 까다롭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복병도 많고 개인적으로는 좋아라 하는 편성이죠. 경마는 좀 어려워야 아무래도 맞춰먹는 재미가 좀 더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쉬운 편성은 재미가 없어요. 붙어볼 만한 레이스가 많이 있다는 것은 오늘 내일 토요경마 일요경마 좀 까다로운 흐름이다 라는 것을 알고 풀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첫 경주입니다. 1경주 첫 번째 선택, 자금 확보를 위한 승부처. 1경주는 5번 케레르, 9번 크라운 남성, 10번 히트플라이, 인기를 모을 삼두가 능력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 삼두 가운데 강약 조절, 삭제하고 축으로 세울 마필을 선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데뷔전 4위를 차지했던 히트플라이가 5번, 9번, 10번 첫 경주의 인기마 3두 가운데 히트플라이가 공략의 중심 역할을 해줄 마필입니다. 순발력, 스피드, 강점을 지니고 있어요. 코너 타임을 살펴보면 이 마필이 직전 경주 결승선에서 끝걸음이 약간 무뎌졌는데 약간 오버페이스성 레이스를 펼쳤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끝걸음이 무뎌지는 건 당연했고 3화롱 타임이 38초대를 그래도 끊었어요. 38초 후반대입니다만 39초대가 나와도 수긍이 가는 그러한 코너 타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마필의 뒷심도 그렇게 만만치 않다. 뒷심이 없는 마필이 아니다. 뒤가 있는 마필이다. 라는 점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히트플라이를 중심에 놓고 인기마 꺾어버릴 마필은 꺾어버리고 첫 경주 자금을 좀 불릴 수 있는 임팩트 있는 적중이 나와야 되겠죠. 첫 번째 선택 10번을 중심으로 자금을 좀 불리는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2경주로 넘어갑니다. 토요 2경주입니다. 6등급 1200 11도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자, 안쪽에 있는 내길의 위너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마필입니다. 내길의 위너가 선행으로 한 바퀴 시원하게 돌아버린 바 있습니다. 이날 다실바 기수가 고삐를 잡고 인기가 없었어요. 복병이었습니다. 제대로 한번 싸먹었죠. 근데 그 이후의 경주 보면은 선행을 한 경주도 있었습니다만 3코너 전에 이미 선행을 뺏겼고요. 레이스를 편하게 풀어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직전 경주는 의도적으로 선행을 회피했습니다. 따라갔어요. 자, 이 레이스는 내길의 위너를 선행마가 아닌 선입이나 추입으로 계속 가져가겠다는 마방의 의지가 포함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타이밍을 다음으로 잡으려는 바로 이번 경주로 잡으려는 그러한 의도가 들어갔을 수도 있다 라는 판단입니다. 자, 어떤 의도가 되었든 이제는 올라오는 흐름을 보이면서 선입이나 추입으로도 적응이 좀 되는 모습이고 이번에는 1번 게이트 달고 있기 때문에 편성도 만만합니다. 그냥 앞에 가려고 마음먹으면 앞에 가는 거예요. 시원하게 한 바퀴 돌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내길의 위너는 일단 오늘은 인정하고 가야 된다 라는 판단입니다. 우르스칸이 싹수가 있는 신예입니다. 밸런스가 잘 잡혀있고 체형도 잘생겼고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마필이에요. 그린디어는 제법 발놀림이 경쾌해요. 스피드가 있습니다. 복병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마필입니다. 플랜 B. 직전 사정없이 잘랐어요. 근데 생각보다는 그름이 쉽게 무뎌지지 않았습니다. 종반 반마신차 접전을 연출했어요. 직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출발을 일단 잘 받았어요. 스타트. 문세영 기수가 스타트를 잘 받아서 끌고 나왔기 때문에 저는 사실 더 뒤로 밀릴 줄 알았거든요. 인기는 압도적으로 모았습니다만 플랜 B가 그렇게 능력 마필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날은 제가 주력으로 때려드렸습니다만 편성이 가능한 편성이고 이날은 안 되는 편성이죠. 그리고 오늘은 된다. 오늘도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플랜 B.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빨리 붙을 수 있다는 것을 직전 확인했기 때문에 시원하게 X를 쳐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번에도 이 마필은 매력은 없습니다. 분명히 이날 편성보다 이번에 편성이 조금은 더 강해졌다 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이날 편성보다는 강해요. 플랜 B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한강글로리가 투지가 상당하고 스피드도 아주 좋아요. 이제 길게 가는 힘이 문제인데 훈련 과정에서 일단 최상의 컨디션을 보였거든요. 전력 상승 요인 뚜렷합니다. 인기를 모으고 있기 때문에 큰 매력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플랜 B보다는 눈에 들어오는 탄력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기는 플랜 B가 더 모으겠습니다만 자, 외곽에 있는 마필 중에서는 8번 비단 주머니 뭐 보여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발놀림이 제법 힘도 실리고 밸런스도 잡혀있는 모습이에요. 여기에 사바나 찰리 이런 마필들 가능성 있는 마필입니다. 3회 번쩍도 싹수가 있어요. 후차권이 난타전입니다. 작은 난타전입니다만 저는 일단 플랜 B는 안 볼 것이다. 직전 의도적으로 그름을 아껴놓은 내기르 위너 중심으로 뭐 되는 마필들이 많습니다. 2번, 4번, 6번, 10번, 11번 복병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마필들이 다수의 마필들이 입상권 도전이 가능해요. 6번은 기본적으로 안고 가야 될 마필입니다만 나머지 마필 중에서 현장 상태 가늠해서 배당말을 한번 엮어볼 예정입니다. 3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5등급 1300 11도의 마필이 출격하는 3경주입니다. 이번 3경주 토요경마 두 번째 선택 승부처입니다. 힘을 한번 실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압도적인 인기를 모을 라운드 코브라가 있죠. 그리고 인기를 모을 마필이 안쪽에 있는 2번 퍼플윙크 바로 챔피언 아르고 무적 뭐 뱀프도 가능권이고 남산 무적도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요. 다수의 마필들이 입상 가능권입니다. 압축이 좀 필요합니다. 압축이 필요한데 임팩트 있게 때려 먹을 수 있는 승부처다 라는 판단이에요. 개인적으로 주목하는 마필은 남산무적 아르고 무적입니다. 남산무적과 아르고 무적 무적 6번과 11번 그 두 마필이 이번 경주 키를 주고 있다.
두 번째 선택. 두 마필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임팩트 있는 승부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4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초 4경주 5등급 1400 11두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9번 아름다운 사이가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마필인데 개인적으로 주목하는 마필은 코리아 골드입니다. 데뷔전을 치르고 두 번째 경주를 맞아서 1400으로 경주거리를 늘렸는데요. 저는 이 마필 1400이 오히려 좋다 라는 판단이에요. 발을 쓰는 과정에서 주폭이 낮게 깔리면서 상당히 큼직하고 힘도 실리기 때문에 경주거리 늘어나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1400의 강점을 보이면서 연속 입상을 해내고 있는 아름다운 사이도 만만한 경주력은 아니에요. 하지만 코리아 골드가 조금 더 매력이 있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인기를 모을 두 마필 가운데 축을 세우는 과정 상당히 중요하죠. 도전 세력으로 1번 벨비티, 2번 럭키크라운은 배당을 좀 안겨줄 수 있는 마필이고요. 5번 세네칸 투지나 스피드가 상당히 좋아요. 출전 주기가 좀 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상태는 아무런 문제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스마트 블루도 최근 강마들 틈바구니에서 편성을 감안할 때는 무조건 봐줘야 될 마필이죠. 강마들 틈바구니에서 뛰어왔던 마필입니다. 경쟁력은 충분하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일단 9번과 11번 축마 선정이 관건이다. 축선정 여기 1번, 2번, 5번, 7번 도전 세력 가운데도 압축이 필요하겠다. 축 세우고 압축하고 하는 과정 거쳐야 4경주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어설프게 저배당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이번 4경주도 환수를 좀 노리고 공략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판단입니다. 5경주입니다. 5등급 1200 11두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직전 같은 경주에 뛰었던 비체카, 문화기글, 라운드탑 이 3두가 이번에도 유력한 입상권입니다. 여기에 또 피지블레이드가 가세하겠고요. 인기마 중에서 3번 용천지상은 조교가 너무 좋아요. 훈련우수 마필입니다. 자, 인기마를 정리할 필요가 있겠는데, 비체카 훈련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다중병합을 소화를 했는데 모래를 맞춰가면서 따라가는 전략, 훈련 과정에서부터 충분히 소화를 했고 길게 가는 힘 탁월합니다. 매력적인 탄력이었고요. 7번 문화기글 스피드가 대단하죠. 직전 경주 코너타임 보니까요, 이거 3화롱 타임이 38초대가 나온 게 놀라울 정도예요. 당시에 이제 라운드 탑이 외곽에서 넘어설 듯 못 넘어서고 문화기글이 그대로 치고 나가면서 이런 타임이 나왔거든요. 앞에 갔을 때는 무시무시한 코너 타임을 보여주는 마필이 문화기글입니다. 이번에 앞에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물론 선입도 되는 마필이긴 합니다만 선행은 장담 못하겠네요. 라운드탑도 직전 경주 조금 무리하게 앞에 붙었다가 이렇게 타임 힘을 쓰고 앞에 못 가면은 자폭이죠.
힘을 쓰고 선행을 가든지 못 가는 순간 아웃이에요. 오늘 금요 마지막 경주에서 2번 마 때문에 5번 마가 죽는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그렇게 초반에 힘을 쓰고 선행을 가면 관계없는데 못 가면 죽는 거예요. 2번 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5를 떨어뜨리고 선행을 갔지만 마지막에 죽고 말았고 2번 마가 5를 죽이는 결과가 나왔죠. 금요 마지막 경주 5가 왔어야 되는데 아쉬웠습니다. 마지막 경주 5-3으로 왔으면 배당도 짭짤했을 텐데요. 어쨌든 뭐 뒷얘기고, 자 결국 이번 경주는 능력이 출중한 마필들의 초반 전개, 다시 한번 면밀한 전개를 그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선두권에 가세할 수 있는 마필이 너무 많아요. 동행 퍼스트도 빠르죠. 송암 스카이도 순발력이 상당합니다. 여기에 가나파워의 순발력은 현 5등급에서는 거의 뭐 세 손가락 안에 꼽을 수도 있을 정도로 최정상권의 순발력과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가나파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경주는 문학이글은 선행을 못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초반이 상당히 두터운, 선두권이 두터운 그런 어지러운 레이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번 경주는 초반부터 좀 문세영 기수가 아예 그냥 붙들고 선입으로 따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영리한 기수이기 때문에 직전처럼 앞에 가는 전개 안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붙들고 따라가는 전개가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게 제 판단이에요. 라운드 탑도 마찬가지고, 안쪽에 있는 비체카야 원래 따라가는 마필이고, 용천지상도 따라가면서 한 발 쓰는 마필인데 지금 훈련시의 걸음이 너무 힘있고 좋아요. 이런 다수의 마필이 혼전을 펼치는 양상, 이 양상에서 피지 블레이드가 전개로는 가장 선입권에서 한 발 쓸 수 있는, 전개로는 가장 돋보이는 마필 가운데 한두인데, 일단 훈련을 통해서 지켜본 모습은 1번하고 8번이다. 개인적으로는 요 마필이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도전 세력은 3번, 4번 앞에 갈 수 있고 훈련이 너무 좋고, 요 정도 선에서 좀 복잡합니다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충마 선정 일단 관건인데요. 1번, 8번 가운데 저는 충마를 선정할 예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요 6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200 12 마필이 출격합니다. 이번 경주 토요 세 번째 선택입니다. 세 번째 선택. 이번 경주도 상당한 난타전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컴플리트 포스 1번 게이트 단독 선행. 여건은 좋아요. 여건이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안 좋은 건 부담 중량이죠. 57.5. 57.5 글쎄요. 물음표 던지게 합니다. 편하게 가면 모르겠습니다만 1번이 선행 가는데 누가 옆에 와서 견제를 하거나 압박을 하거나 호흡을 편하게 못하게 프레스를 한다면 57.5가 아주 무겁게 작용할 수도 있다 라는 판단입니다. 다이아키, 로열 함성 두 마필 모두 상태가 올라온 복병권들. 캡틴 372가 바로 컴플리트 포스에게 옆에 가서 1번 옆에서 찔러줄 수 있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마필이죠. 넘어서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뒤에서 계속 이렇게 호흡만 좀 견제를 해줘도 컴플리트 포스가 직선 들어갈 때까지 편하게 호흡을 못한다면 바로 거기서 이번 경주는 변수가 있을 수 있다. 럭키 하늘, 별나라비마, 빅토리 히트. 자, 외곽 3두가. 그래서 1번 컴플리트 보스보다는 7, 8, 9
외곽에 있는 7, 8, 9를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자, 1번 컴플리트 포스, 5번 캡틴 372가 얼마나 괴롭혀줄지 그게 관건이긴 합니다. 7번, 8번, 9번 3두가 좋고요. 훈련 과정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마필은 9번 빅토리 히트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경주로 넘어갑니다. 이번 6경주 승부처였어요. 바로 이 9번을 중심으로 힘을 한번 실어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7경주. 자, 이번 7경주는 금요, 토요 최고의 선택입니다. 토요 최고의 선택. 토요 메인입니다. 토요 하이라이트 승부처입니다. 이번 경주는 2번 불교태양과 7번 파워군주가 많은 주목을 받을 텐데, 파워군주 폭발력 좋아요. 탄력, 힘 제대로 실립니다. 근데 문제는 직선주로 해서 우구보와 자구보를 번갈아 사용한다는 거예요. 직선주로 해서 우구보로 딱 바뀌면 그냥 그대로 쭉 치고 나가야죠. 탄력이 받습니다. 근데 한 200m 뛰다가 자구보로 바뀌었다가 또 우구보로 바꾸고 발바꿈이 잦아요. 마음에 안 듭니다. 뭐 사소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주폭에 힘이 실리고 탄력이 나와주기 때문에 나머지 도전 세력들이 따라오기 힘들 정도의 탄력을 보인다면 발바꿈 잦은 건 문제 안 돼요. 치고 나가면 됩니다. 근데 이 발바꾸는 과정에서 탄력이 살짝 죽거든요. 접전일 경우에는 이게 아주 큰 리스크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파워군주 힘 실리는 탄력 좋아요. 좋습니다. 능력 저는 뭐 벌교태양 이상으로 띄워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고스트 제프, 이 고스트 제프라는 명마급의 피를 이어받았고 한때 뭐 북미 최강의 경주마로서도 유명했던 그런 마필이죠. 시수말로 변경해가지고 경주마 시절만큼의 어떤 능력 있는 자마들을 배출하지 못합니다만 그래도 자마들이, 대물급 자마들이 간혹 나오고 있어요. 초기 교배로만 뭐 거의 한 20만 불에 달했던 마필이에요. 지금 많이 떨어졌죠. 뭐 명문 혈통의 마필입니다. 파워군주. 특히 장거리 혈통이기 때문에 거리가 늘면 파워군주의 위력은 더욱더 강해질 거예요. 하지만 지금 당장 경주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아직 순치가 덜 됐다. 다듬을 부분이 있다. 어린 티가 난다. 라는 그러한 약점. 발주 약점과 함께 스타트가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거든요. 이 두 가지 약점이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파워군주를 한번 꺾어버리고 이번 7경주를 승부로 가져갈 예정이다. 최고의 선택으로. 훈련, 눈에 쏙 들어온 훈련 우수만 노리고 훈련 우수만 노리고 한번 제대로 한번 붙어볼 예정입니다. 7경주. 자, 8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요 8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400 9두에 비교적 단촐한 편성이에요.
스포트빗, 라운드 하이맨. 두 마필이 최저 배당을 형성할 거고 두 마필 다 상태 베스트입니다. 근데 이 두 마필이 동반 입상까지 이어지겠느냐? 그 점은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6번과 9번. 이 도전 세력하고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먼저 눈에 들어오는 마필이 7번 파워 빅토리, 5번 아침 기상, 7번과 5번, 2번 옥룡. 이 7번과 5번만 해도 상당한 기량을 지니고 있는 현등급 경쟁력 있는 마필이거든요. 최근 1200 우승했고 홍콩 트로피에서 순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이 편성이 상당히 강한 편성이에요. 거기서 선행을 하면서 하이페이스로, 정말 어마어마한 하이페이스로, 역대급 하이페이스로 뛰고 3화롱 타임이 38초 2가 나왔어요. 이건 아침 기상이 만만한 마필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주거리 1400. 이게 이제 아침 기상으로서는 극복해야 될 부분인데, 뭐 클로즈 플라잉 자마가 1400이 두려워서 안 된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동안 1400에서 성과가 그렇게 좋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저는 아침 기상의 1200 코너 타임이면 이건 1400 못 뛸 수가 없는 타임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여기 7번 파워 빅토리 또한 1400을 1분 26초대, 주로 함수율 7%에 26초대면요 3등급 타임으로도 비교적 빠른 겁니다. 어지간하면 입상이 가능한 타임이에요. 빠른 페이스의 코너 타임도 가지고 있고, 뭐 이날 살짝 타임 자체가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뭐 기록 큰 차이 나지 않고 코너 타임도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출발이 좀 늦었다 뿐이죠. 그래서 파워 빅토리 기량도 만만치 않고 결국 6번, 9번으로 그냥 쉽게 끝날 흐름이 아니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도전 세력들의 기량이 만만치가 않아요. 자, 6, 9. 축을 세워야 되는데 두 마필 다 상태는 좋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3세마, 2세마. 비슷한 기량일 때는 2세마를 선정해야죠. 걸음이 늘어나는 속도가 아무래도 조금 더 빠르죠. 이게 뭐 기가급이라면 이거는 막 LTE 정도. 어쨌든 스포트빗, 라운드 하이맨, 두 마필 다 좋습니다만 두 마필의 동반 입상을 낙관하기에는 도전 세력이 만만치 않은 흐름이다. 5번, 7번 두 마필을 반드시 봐줘야 될 편성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구경주입니다. 이번 구경주도 힘을 한번 실어보겠습니다. 승부처가 좀 많아요. 토요경마. 구경주도 힘을 실어보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SI 코코 56.5가 이제 유일한 상대예요. SI 코코는 상대마들은 문제 없습니다. 이미 3등급 최정상을 찍은 마필이에요. 상대는 관계없다. 문제는 부담 중량이다. 근데 뭐 1번 게이트라면 56.5도 문제없다 라는 판단입니다. 이미 뭐 57 달고도 날라왔고 56.5 달고도 좋은 경주력을 보여왔던 마필이기 때문에 SI 코코는 인정. 자, 관건은 이제 남은 한 자리 인기를 모을 마필이 이제 9번과 10번이에요. 헌트 블레이드, 다프네. 상태는 훈련은 얘가 좀 더 좋아요. 다프네. 훈련 최우수마.
컨트플레이드도 훈련 우수마. 무려 1등급하고 병합을 했는데도 뭐 길게 가면서 밀리긴 했습니다만 살짝 1등급을 넘어서려는 모습까지도 보였어요. 다폰의 뭐 스피드 감은 절정입니다. 하지만 요 두 마필은 방어권으로 그리고 한두는 삭제합니다. 노려야 될 A급 관리마가 출격했습니다. SI 코코를 넣고 딱 붙여먹기 좋은 이번 경주 A급 관리마가 출격한 레이스이기 때문에 이번 구경주는 A급 승부처로서 힘을 한번 실어볼 예정입니다. 구경주 적중하고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머니가락과 펀크레이지 두 마필 모두 조교 잘했고 얘가 조금 더 돋보였죠. 조교로는 얘도 조교 만만치 않습니다. 능력치도 얘가 뭐 5점이라면 얘는 한 4.9점 정도는 돼요. 그 정도로 능력도 박빙이에요. 조교 좋고 능력 좋고 기승기수에서 이제 살짝 문서형 쪽으로 좀 기울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축으로 3번을 놓을 예정이에요. 두 마필 다 좋습니다만 전체적인 종합지수에서 3번 펑크레이지 쪽으로 조금은 기운다 라는 판단입니다. 자, 그럼 뭐 3번 2번 한 방으로 끝나느냐. 머니가락이 약점이 있어요. 전개 스타트가 안 되니까 순발력이 밀리니까 4번 전개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바로 여기서 빈틈을 찾을 수 있겠다 라는 게 제 판단이에요. 능력이 월등하면 전개하고 관계없이 그냥 쑥 날라옵니다. 근데 도전 세력들이 머니가락보다는 분명히 한 치수 아래의 마필들인 건 맞습니다만 그래도 머니가락이 전개를 개떡같이 타고 잡힐 정도의 편성은 아닙니다. 부담 중량도 57이에요. 자, 대안으로 쿠레레쿠스 시크릿 왕자 블루인디 퍼펙트 건맨 록파이트까지도 가능성이 있다. 회복세가 뚜렷합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아직 록파이트가 좋았을 때의 모습에서는 2% 부족합니다. 정말 좋았을 때 이 마필의 컨디션은 아주 일품이거든요. 근데 많이 좋아졌어요. 부진에서는 좀 벗어난 느낌이에요. 최악의 컨디션에서는. 자, 어쨌든 여러 마필들이 다수의 마필들이 가능한데 압축을 해야죠. 3번과 2번 2번의 전개를 파고들 도전 세력들 9번 5번 1번 일단은 이 3두가 조금만 더 유력해 보인다 라는 판단입니다. 뭐 김효정 기수가 전개 깔끔하게 끊어낸다면 뭐 3번 2번으로 끝날 확률이 크겠죠. 하지만 전개의 빈틈은 분명히 올 수 있다. 자, 마지막 11경주입니다. 마지막 선택. 마무리 끝장 승부처입니다. 주중에 미리 보는 관심 경주로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한번 해드렸던 경주예요. 이 경주는. 자, 그래서 뭐 이미 너트 플레이를 축으로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고 이번 경주 지금 인기를 모을 마필이 3번 다비드 기수의 3번 별나라 신사 그리고 7번 럭키월드
8번 마이티굿. 요 정도가 이제 후착 3파전 구도가 될 것 같아요. 또한도 인기를 모을 마필이 환강의 기상인데 단독 선행 가능하기 때문인데 상태가 베스트가 아닙니다. 한강의 기상은 지금 정상의 역이라면 한 90, 80, 한 요 정도까지 올라왔다. 90%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90부터는 경쟁력을 가집니다. 100%가 아니더라도. 근데 경쟁력에 못 미치는 상태야 그름이에요. 마무리 훈련 과정에서 생각보다 눈길을 끌었던 마필은 액티몬. 이 마필은 제가 주중에 방송을 하면서 전혀 언급을 해드리지 않았는데 마무리 훈련 과정에서 제법 묵직한 탄력이 눈길을 끌었던 모습이에요. 한강의 기상이 상태가 베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썬더타임이 선행을 나설 수 있는데 상태는 좋아요. 상태 좋고 단독 선행도 가능하고. 근데 과연 이 마필이 1800에서 버텨낼 수 있겠느냐. 1400은 상당한 능력치를 보여줬거든요. 1400에서는 1800은 물음표입니다.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결론이에요. 이 정도 선에서 정리가 가능하죠. 자, 주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마필들 위주로 압축하겠습니다. 마지막 경주. 일단 적중은 자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팩트 있게 정리하겠습니다. 9번을 중심으로 때리고 받치고 두방 현 시점에서 복병 한두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예정입니다. 11경주 마지막 선택 마무리 끝장 승부차입니다. 자, 이상 서울 11개 경주를 살펴봤습니다. 토요경마 선택과 집중. 토요경마 좀 까다로운 흐름이에요. 붙어야 할 경주가 많습니다. 강축이 서 있는 레이스가 지난주하고는 확연하게 달라졌죠. 뭐 그 흐름을 개인적으로는 좀 좋아합니다. 축이 서 있고 후차권도 뭐 한 두 마리 이렇게 딱 압축되고 경마가 재미가 없죠. 이렇게 좀 환수가 나와주는 축이 좀 불안하고 공략권이 많은 이런 경주가 재미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아라 하고 복병을 찾고 훈련 우수마를 찾고 하는 그런 과정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토요경마, 일요경마는 한우리가 잘 해야 되고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움되는 내용을 들고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 동안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저는 내일 현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만 물러갑니다.